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관악구 학생기자단 소속 남강고등학교 신문반 심호준과 윤성, 신승우입니다. 인터뷰를 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있었던 인원고등학교 동아리 사건을 뉴스나 소식으로 접하고 이를 심도 있는 취재를 하기 원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논란 속의 동아리인 이 동아리의 창단 목적은 무엇인가요? 맨 처음에 시작은 저는 한국성평화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성평화로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왜곡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은 전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가가지고 성평등위원회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들어가서 동아리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성평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학생사회에서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연합 성평화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고 나서 자, 내가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이걸 갖다 박을 테니 같이 나랑 좀 할 사람 했는데, 그때 최인호 분이 나타나서 저 인원고에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이제 저희는 성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어느 한쪽에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 여성은 주체적이지 못한 할당이나 받아야 되는 피해자다,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바로 잡는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것도 하고, 가부장제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억압한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남성이 일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역할 분담이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활동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로 정식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주는데 5만원 정도, 그거 예산안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봤는데 책을 사기로 해갖고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악플 후기, 이렇게 3개의 책을 써서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처음에 맡아달라 했을 때는 성평화 동아리 딱 들으니까 그분은 약간 페미니즘적인 동아리인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네 하는 거 응원해줄게 담당하셨다가, 이제 저희가 써간 책을 보니까 이게 약간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죠. 페미니즘을 좀 비판하는 성향인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너네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갖고 맡아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더 이상 맡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시험 끝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 해갖고, 시험이 끝나고 이 친구를 비롯해서 동아리원 6명이랑 갔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는 계속해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왔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신념과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너네를 맡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학교에서 정식 인정받고 활동해온 게 있는데 선생님이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가 없어져도 되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럼 니네가 담당 선생님을 새로 구해오면 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럼 저희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책임하게 그만두시는 거니까 혹시 선생님이 우리 담당 선생님 구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끼리 구하러 다니다가 새로운 선생님을 구했어요. 논술 선생님 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갖고 동아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원래 담당이었던 선생님이 그 논술 선생님한테 가서 얘는 성차별적이고 이상한 동아리니까 맡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다 약간 소문을 그렇게 내놓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저희를 교무실로 불러서 우리한테 교육청에 공문이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 너희에 대한 확인 질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공문을 보여주셨는데 그 공문에는 인원고등학교에 왈리라는 성평화 동아리가 있는가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규정을 어긋나는가, 규정에.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답변을 해서 그냥 보내셨어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 인원고에 왈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규정에 어긋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고 저희한테 너희 동아리는 그러니까 폐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폐쇄 통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억울해가지고 그 공문을 보고 우리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적도 없고 남녀의 화합과 조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등의 가치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성차별 동아리로 매도해갖고 동아리 폐쇄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심지어 말리가 활동을 해온 내역에 보면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었죠. 네. 페미니즘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탄압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거 말고도 혹시 다른 학교에 그런 압박이나 탄압 같은 게 있었나요? 예를 들면 그 인천의 개수중학교인데 회원이 11명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너네 이거 페미 비판하는 거 일배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는 그래도 이게 좀 선생님들이 그래도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버텨냈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 중학생 어려가지고 너희 일배지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신 학교도 몇몇 있는 거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을 해준다던가 그죠.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담당 선생님을 구할 때도 저희 맡아주겠다는 선생님 전에 5명을 돌아다녔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희 학교는 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아예 맡아주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폐쇄 통보 이후에 이제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할 말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걸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같이 화가 나신 거죠. 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면서 항의 전화를 학교에다 엄청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는 그런 적 없다. 근데 저희한테는 녹음본이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녹음본이 공개 아직 돼 있는 상태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선생님들이랑 한 10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근데 처음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자 했을 때 갔는데 그 처음 그 담당하셨던 교사분 새로 담당하겠다 했다가 이 담당자 선생님이 성차별적이라 해서 안 하시게 된 분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렇게 3명이 당사자인데 이 3명 싹 빼놓고 다른 선생님들만 온 거죠. 아예 관련 없는. 그래서 너네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니네가 공론화하고 니네가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공론화하고 이런 거 선생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도 한 거고 선생님들이랑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말 다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고민 끝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목소리 낸 거다. 그랬더니 그리고 저희는 엄연히 피해자잖아요. 피해자한테 오히려 이러는 거죠. 페미니즘에서 선생님들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즘에서 피해자한테 이렇게 하면 2차 가해라고 하지 않냐. 이거 충분히 2차 가해일 수 있고 페미니즘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는 거는 사회적 구조상 남자가 기득권이니까 맨스플레인으로 다가온다 그러는데 우리도 학생과 선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티처스플레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겪으면서 말을 했죠. 그래서 10번의 회의를 했지만 저희는 10번의 회의 동안 다 교장 선생님과 처음 담당했던 선생님의 사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교육청에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사과, 저희 활동의 정상화, 담당 선생님 붙여주기 딱 이렇게 4개를 요구를 했는데 10번 회의를 하는 동안 전부 거절당하고 담당 선생님이 없어서 어차피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낙성대에서 집회를 한번 열었어요. 여기 바로 앞에서 마이크 잡고 동아리 부원들 연사하고 다 같이 뭐 구호 외치고 신촌에 가서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명운동 받고 그래서 서명운동을 한 1000명 정도 받았어요. 청와대 청완도 제가 마지막에 본 것까지만 하면 2000명 정도 동의를 했거든요. 청와대 청완도 많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유튜브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게 뭔가 이슈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또 저희를 불러갖고 압박을 한 거죠. 너네 이거 계속 항의 전화 오게 하면은 업무 방해 아니냐.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항의 전화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내 얘기했고 내가 당한 거 사람들이 화나갖고 항의 전화하는데 이게 왜 내 탓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원래 대자보 형식으로 하려다가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학교 벽에다가 싹 도배를 하려고 학교 끝나고 그게 사실 규정상 붙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도배를 했어요. 사상 주입 마루타로 비유를 해갖고 사상 주입 금지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그 뒷면에는 인원고 학생통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교의 자율동아리 규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한 그대로 쓴 거죠. 선생님들과 생각이 다를 시 바로 폐쇄 통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하면서 썼고 그거를 다 붙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한 3층, 3개 층 정도를 딱 도배를 했어요 벽에. 근데 거기서 한 선생님이 오셔서 그걸 다 떼놨더라고요. 떼면서 오셔서 너네 교장실로 빨리 가라, 교감실로 빨리 가라 이래서 교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네 이런 거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에서 다 알아보고 이걸 붙여도 된다는 학교 규정도 다 알아보고 붙였는데 이거 지금 뗀 거 만약에 선생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붙인 거 다 떼셨는데 이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데 이렇게 뗀 거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사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이제 결국 계속 전화가 오니까 한 선생님이 총대를 메고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교장과 원래 담당 선생님은 사과하겠다는 말을 아예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맡아줄 테니까 끝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사과를 받고 우리 활동에 우리 지금 활동하다 또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 활동을 계속 안전하게 하려면 그쪽에 사과와 안전의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 붙여달라. 이렇게 담당 선생님 그냥 붙여준다는 거 이렇게 입양 보내듯이 떠나 보내는 거 싫다. 확실히 사과 받고 하겠다 이러고 계속 사과를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결국 이제 자기가 사과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손편지를 썼으니까 교장 선생님도 손편지로 사과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유튜브든 어디든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놓고 일주일 동안 사과 편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찾아가서 사과 편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셨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또 안 주셨어요. 그 주 안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이제 3일 후면은 방학인데 이거 언제 주실 거야? 방학 전에 안 방학 바로 전날 줘버리시면 우리 담당 선생님이 새로운 담당 선생님이랑 또 얘기할 시간도 없지 않냐 이거 동안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지 말고 내일까지 안 주시면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음날 근데 또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그날 그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장실에 찾아갔는데 여기 교감 선생님이 손에 프린트 하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주고 나가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분명 손편지로 써달라 그랬는데 프린트를 해서 왔고 그것도 교감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서 왔고 그 안에 있는 사과 편지의 내용도 인원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 완리잖아요. 근데 제목, 그 이름조차도 밀리 뭐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나는 이러려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가 이렇게 느꼈으면 그건 좀 유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영화를 추천해줬는데 또 페미니즘 영화였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사고방식을 하면은 너네들은 나중에 여자랑이든 앞으로 살아갈 때 뭐 부딪힐 것이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시각을 좀 넓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과 편지를 써놓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또 화가 나서 바로 또 찾아가서 이거 사과 편지 수정 안 하면 우리 안 끝낸다. 그래서 사과 편지를 미안하다는 문구 그거를 확실하게 받고 이제 사과까지는 마쳤고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사과 받았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다. 그때 분명 사과 받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사과 편지를 내가 너네를 그냥 기꺼이 맡아주겠다 한 건데 너네 활동 못할까봐 너네가 이제 사과 받고 해갖고 나도 마음이 상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하셨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기분이 상한다 그 자리에서 말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꺼이 맡아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선심을 쓰는 거고 학교에서 잘못을 한 건데 이걸 학생들한테 선심을 쓰면 되냐. 이건 당연히 학교에서 누군가는 맡아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활동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래갖고
결국 선생님이 맡아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동아리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여기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님이 성평화 동아리 완리를 만들고자 한 거고 전국연합. 그래서 하실 분 해갖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성평화연대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는 근데 완리라는 이름이 한국성평화연대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게 싫다. 그럼 그러면은 완리라는 이름은 저희도 포기하겠습니다. 성평화 동아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성평화 담론을 다루는 동아리, 페미니즘 동아리, 페미니즘 동아리. 저희는 성평화를 하니까 성평화 동아리로 하겠다. 알겠다 그랬다가 또 다음날 성평화 동아리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성담론 연구 동아리 뭐 이런 걸로 해라. 우린 성평화 동아리다. 성평화 동아리 포기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성평화 동아리 이름까지 받아들고 딱 마지막 날 저희는 원래 같으면은 쭉 그냥 저희가 짜놓았던 커리큘럼대로 활동하는 건데 조금밖에 못하고 학교랑 하루 종일 싸우고 그리고 그냥 이만큼 한 거 인정만 받은 거죠. 그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아까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영화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변호인이요. 네, 그거예요. 여성 변호사에게. 2학기 때부터는 다시 2학기 때는 저희가 잠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7명인데 4명이 아니 5명이 3학년이었고 1명이 1학년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이번에 2학년이 1명이 들어왔고 1학년에 지금 남자애 3명이 더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인원 중에서 올라오는 친구가 1명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제가 친구들한테 뭘 많이 알려주고 얘네들이 활동을 더 잘하게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3학년들은 낄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신청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재정비를 하고 확실하게 우리끼리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쌓고 내년에 너네들이 잘 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이거 외에도 학교에서 다른 압박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의 불이익 같은 거 없었나요? 예전에 제가 국어 시간에 그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15분 동안. 그래서 저는 가면을 쓰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15분 발표인데 제 영상이 17분이어서 내 발표 영상이 조금 긴데 이거 좀 괜찮겠냐? 선생님이 나는 기대가 된다. 그래서 17분이고 아무리 20분 넘겨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찍는데 한 반 정도 듣더니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끄게 하고 이제 막 반박을 하더라고요. 너는 남녀 임금 차이가 통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없다 그랬는데 이미 남녀 임금 차이는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이게 일하는 시간 무슨 근무 수당 새벽 근무 당직 이런 것까지 전부 분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공계의 남자가 많고 국어부문 불어부문의 여자가 많고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작년 얘기예요, 작년. 이건 작년. 그래갖고 그 상태에서 올해 이제 생기부를 받았는데 국어 거기 세부 특기 사항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놓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발표를 한 친구들이 전부 그렇게 써있었어요. 한 명은 심지어 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써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뭐 인원고 관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거는 뭐 선생님들이 약간씩 눈치 주는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앞으로는 지금 계속 새로 들어온다는 1학년 남자애 3명, 2학년의 여자애 하나, 1학년 여자애 하나 이렇게 모아놓고 계속 이렇게 성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적인 접근도 해보고 정치적인 접근도 해보고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들의 논리를 쌓아나가고 내년에는 또 회장 한 명을 뽑아서 그 친구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관리가 탄압받는 데는 무슨 이유라서 혹시 받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말한 것처럼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거죠. 사실 공교육에서 뭐 다들 수업 들으시니까 알죠. 공교육에서든 아니면 정치에서든 다뤄지는 성담론이 남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오로지 페미니즘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은 모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적인 영역이 있고 여성적인 영역이 있고 이게 교집합되는 영역이 있는데 물론 이게 전통적 성 역할이 조금 모호해졌을 수는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다 생각해요. 남성성이 그걸 구성하고 근데 페미니즘은 그걸 전부 부정하고 오로지 교집합되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지는 부분만 성평등이라고 마초적인 남성은 성차별 그리고 또 여성적인 여성 예를 들면 간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 이런 건 성차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말리가 흐르는 세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 여기가 여성성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조합되는 부분 남성성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 모든 게 저희는 존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모든 걸 존중하지만 이걸 부정하지 말잖아요.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거가 있는 거를 전부 성차별이라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조직화된 일을 선호하는 남성들을 성차별이라 하면 안 되는 거고 공감이 주가 되는 분야에서 취직하게 되는 여성들을 성차별이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모두를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남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했을 때 남녀의 화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동아리 회장님으로서 마지막으로 저희 관악구민이랑 원래부터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이셨는지 저요? 아니면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신 건지. 원래 모든 것에 적극적이진 않고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이고 또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정치 얘기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이 동아리를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되게 열심히 했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부당한 사유로 탄압을 받으니까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사회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항하는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느냐를 페미니즘, 아이즘이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한성연을 만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거를 페미니즘을 대항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쪽에 종속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무슨 입법 발의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항한다고 해서 반대 집회하고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하나 보고 이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공격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때 논쟁의 장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원고 관리도 그렇게 공론화가 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개념이군요. 그래서 남자들이 뭘 해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그대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욕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발산할 수 있는 그렇게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미니즘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왜 페미니즘을 나한테 강요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한국 성평화연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 성평화연대라고 검색하면 플러스 친구 지금은 카카오 채널이라고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각자 한 분씩 앞으로의 포부나 미래 계획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부회장님부터. 근데 부회장님 지금 잘 모르시니까 소개부터 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화 동아리 완리, 인원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 완리 부회장 김화랑이고요. 사회복지과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평화 활동도 하게 될 것 같고 정치적인 활동을 좀 중심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쪽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는 페미니즘이 강한가요? 초성향이 꽤 있고 실제로 꼬아가지고 여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떼놓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 복지 정책 중에서도 페미니즘을 떼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면은
완전 제 생각대로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어느 정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타협을 하면서 조금씩 뭔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과 가려고 하거든요. 아마 성인이 되면은 제도권으로 이 성평화를 넣기 위해 계속 열심히 성평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저는 제가 어쩌다 이런 사회 운동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 여성동호회나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나 뭐 이런 강력한 단체들이 수십 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탄핵하고 있는데 성평화도 그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평화연대가 중심이 돼서 정말 남성과 여성의 이로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님한테 저희 그 신문 기자하고 이 신문에 해주실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지혜성은요. 기사는요 빨대 하나 벌어진 거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자 돼야 돼요. 편집해드릴까요? 다시 하실래요? 멋있었는데요, 진짜. 아니요, 괜찮아요. 좀 더 격렬히 던진 거 같아요. 오늘 저 인터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땠어요? 네, 이제 끝난 거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별로 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편하게 있으면 안 편하죠. 이런 사실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메이저 언론사,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다 저 사건 하고 있을 때 전화로 하고,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그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이렇게 지역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 활동을 하면은 약간 이성인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하고 좀 멀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녀의 화합을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난 남녀의 화합을 지지한다 했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나 성파괴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이성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실제로 멀어진 친구들 얼마 없습니다. 애초에 여자인 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 아니면 다 남자인 친구. 이게 맞죠. 활동하기 좋은 배경 아니에요? 이 친구는 활동에 딱 좋았는데 좀 사렸어요 저는. 마무리로. 그럼 지금까지 저희 남강고등학교 취재를 시청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